너무 실망했어요. 뭐에 실망했냐? 유시민 작가가 이분 뉴스에도 그런 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네.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 같다. 네. 아예 이름을 이제 박았어요. 딱 찍어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제 장 선배님은 그 유시민 작가하고 좀 더 저보다 가까운 세대고 더 잘 네.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했는데 제가 유시민 작가 책을 다 버렸는데 그날 이제 안 갖고 온 책도 한 5권 더 있었어요. 제가 책가방이 부족해서 그 갖고 온 거지. 뭐 네. 청춘의 독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국가란 무엇인가, 후불제 민주주의, 거꾸로 있는 세계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 개조론. 제가 읽었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 네. 때 그 읽고 그 위에 인덱스 붙이고 했던. 인덱스 좋아하잖아 이거. 예, 예, 한동훈. 한동훈. 예, 제가 한동훈 책도 진짜 진짜 책도 못 떠니 쓰레기 읽는다고. 예. 네. 근데 유시민 작가 책은 정말 20대에 영감을 많이 받았고 우리 시대의 지성계의 아이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예. 네, 수많은 그런 인사이트와 고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지난주부로 폐기 처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실망했어요. 뭐에 실망했냐? 유시민 작가가 이분 뉴스에도 그런 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네.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 같다. 네. 아예 이름을 이제 박았어요. 딱 찍어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유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유 이재명 인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DJ 때부터 시작하면 호남 정당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영남 후보를 영입하려고 했고 동진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확장 정책. 그렇죠. 호남 인구 500만, 영남 인구 1200만이에요. 그냥 1대1로 붙으면 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민주당의 그 집권 플랜 전략은 동진 정책을 통해서 나왔어요. 맞아요. 중도 친화, 예, 내지는 이제 지역주의 타파. 그래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안동뿐이잖아요. 네. 다 영남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네. DJ를 빼면 다 영남이에요. 물론 그거는 인간의 댐댐이도 있지만 호남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예를 들면 호남인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그거를 당연히 바라봐요. 그 전략적 포석으로 보거든요. 네. 네,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 그래 봐요. 누군들 자기 동네에서 대통령 나오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럼요. 예, 그 지역주의는 미국의 보스턴에도 있고 플로리다도 다 있어요. 그럼요. 우리 동네 인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네 가까운 사람이 연고가 있는 사람이 좀 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 심리가 있죠. 그럼요. 야구팀, 축구팀 다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호남인들은 그럼 무슨 뭐 별종이라서 아 우리는 영남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전략적 포석이에요. 진보적 아젠다를 가진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영남 후보가 와주면 우리가 집권 플랜도 좋고 그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겠다. 네. 이게 호남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민주당 집권을 시킨다. 이 기반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유시민 작가가 말한 부분이 유 이재명 세력은 이걸 딱지를 붙여서 그렇지 동진 정책이 일환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유 이재명을 그렇게 이름을 뭐로 붙인다 간에 뭐 유 이재명이든 윤유 이재명이든 뭐 새로운 이재명이든 뭐 확장 이재명이든 뭘로 붙여도 좋아요. 네. 그러면 유시민 작가한테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민주당에 이제 어쨌든 오랜 진보 정당에 몸 담았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민주당 내지는 진보 집권을 누가 할 때 진보 진영의 주자가 그게 어떤 이름 간에 확장 동진이든 간에 네. 그 주자 입장에서 그 대통령 후보 이름 따면 그 뭐 홍길동 합시다. 그럼 네. 유 홍길동 정책 안 쓸 거예요? 본인은 그 전략 포기할 겁니까? 지금까지 썼던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라서 했지만 그것도 선거 때는 썼던 거예요 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 지지층의 사람들을 갇히게 하는 거. 이 부분은 사실은 집권으로 보면 필패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딱지를 낙인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가장 취약한 고리인 이현주 의원의 이름을 넣어요. 넣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현주 의원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당적을 많이 바꿨잖아요. 많이 바꿨죠. 예, 민주당 있다가 국민의당에 갔다가 안철수한테 갔다가 또 무슨 미래통합당 갔다가 전진당 갔다가
당적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도 그걸 알 거예요 아마. 그렇죠. 리박스콜도 강연 네. 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당적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이제 비판이니까 예. 저는 그건 잘못됐다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레코드가 쌓여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수많은 동진 정책의 일환 중에 수많은 영입 인사 중에 소위 말해서 딱 이현주 의원을 딱 거기다 꼽는 거예요. 좋은 사례도 많거든요. 네. 사실 데려온 사람 중에 동진에서 전체적으로 표를 주고 네. 그 사람들 같이 뭐 예를 들면 김성식 전 의원 한나라당 네.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유이재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 민주당 사람 아니잖아요. 네. 뭐 많죠. 송미령 장관도 네. 그렇고 그리고 보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뭐 많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층위가 다양한데 그 중에 왜 굳이 이현주 의원의 이름만 넣었냐 이거예요. 가장 부정적 이미지에 이현주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뉴 이재명의 어떤 그 뉴 이재명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제가 있다. 여기다가 김성식 의원의 이름을 넣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뉴 이재명 있는데 뉴 이재명 중에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대선 과정이라든가 집권 과정에서 이쪽으로 포섭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식 의원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그때 공천 학살 당했으니까. 그렇죠. 비명 행사. 네. 김성식, 박용진 그 이름 넣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뉴 이재명의 본진이 김성식, 박용진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끝단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왜 말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기사가 안 돼. 이게 파급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김성식, 박용진 뭐 어때서? 그 사람들이 포섭된 게 잘못된 거야? 일 잘하고 있는데? 합리적 보수 아니야? 김성식 의원 전 의원 합리적 보수 아니야? 박용진 전 의원 목소리는 진보당 출신에다가 그리고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지만 대통령이 비명행사로 그렇게 본인을 그 이후에도 비판하고 각 세웠는데 포용해서 지금 데려가면 모두의 대통령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너무 많은 함축적인 악의적인 그런 포석이 깔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장에 아니면 하다못해 뭐 가나다로 김성식, 박용진, 이현주 셋이 다 넣어주든가. 근데 거기서 콕 꼽아가지고 이현주만 넣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평론이 아니다. 그 뭐 썩은 내, 어물전, 비린내, 비린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각이 발달한 본인처럼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좀 경고 사이렌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100% 부패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 근데 실제로 그런 시그널이 있는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재명 대통령 억울할 것 같다라는 게 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저희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청기백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유시민 작가 사실 친문도 많이 있어요. 권혁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도 하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아니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빼고 구성을 합니까? 그렇죠. 여기 다 겹치는데 그럼요.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멸칭 뭐 문조텔레 있었을 때 저도 그 멸칭에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처음에 뭐 밈처럼 돌길래 근데 저는 그 멸칭을 찬성해서 쓴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제 이렇게 쓰다가 저도 그다음부터는 안 써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근데 물론 정책적 과거의 부동산 정책 과오는 있죠. 그 공간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전면 부정하고 전 정부랑 떼낸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인권 평화. 그 정신에 따라서 하는 거에서 그리고 사람 빤합니다. 빤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부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다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 정부에 또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 100% 잘합니까? 그리고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의제 설정을 해야 된다. 당장 지금 제일 의심을 품고 있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4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게 7말 8초 얘기했죠. 7말 8초 얘기했고 8월 5일 그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락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검사들은 수사 못 하고 그죠? 그리고 사법 경찰관들이 수사를 다 하고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한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분명하게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범죄자가 확실한 단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든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비판할 게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유 작가가 이제 그 논지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보시면 이 얘기를 유 작가가 언제 처음 말하냐면 보안 사건 관련해서 봉욱 전 민정수석하고 정성호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때려요. 그게 1월 20일쯤이에요. 네. 조국혁신당 합당 발표하고 나서 그 즈음에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별세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오거든요. 제가 그 시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네. 유시민 작가가 지금 말하는 게 이 흐름이 뭘까? 그래서 어떤 추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제 종이에 쫙 써보고 기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뭐냐면 올해 1월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보안 사건에 관한 이제 약간 워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검찰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서 뭐 한 굉장히 길게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날 보안 사건 문제는 물론 입법 예고도 했고 작년부터 쭉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일인데 유시민 작가가 보안 사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합당과 보안 사건 문제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좋든 싫든 간에 그건 양 정당의 선택일 수 있는데 당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합당하고 보안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보안 사건은 당정청의 문제예요. 민주당 여당 내부의 문제라고요.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전면 폐지를 주장하죠. 근데 각 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좋든 싫든 간에 국민의힘도 입장이 있고 조국혁신당 입장이 있고 개혁신당도 입장이 있고 진보당도 입장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야당의 입장이 있다면 그 야당을 다 얘기하든가. 근데 왜 보안 사건 얘기하다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얘기하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매번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다스베이더 나왔을 때도 자기가 이 이상 현상을 처음으로 이 정권에 느꼈던 게 뭐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 합당이 무산됐다. 두 번째는 평택을 선거를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랑 보안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을 다루려면 보안 사건만 쭉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합당을 여기다 얻는 거는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죠. 보안 사건은 이 사람에게 명분이 아닐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이걸 명분으로 조국혁신당이 지금 보안 사건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잖아요. 당원 당규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1호가 검찰개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걸 명분으로 걸고 사실 저 끝단의 목적은 합당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말을 계속 하니까요.